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방의사결정론 1주차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국방의사결정론의 수업을 잘 이해하고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의 백그라운드는 바로 국방사업을 추진하는 체계, 그야말로 국방기획관리 체계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국방기획관리 체계는 무기체계나 비무기체계를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업무 프로세스의 단계별, 그리고 각 부대별, 기능별 업무 수행 체계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척추와 같은 그런 역할과 기능을 갖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 국방기획관리 체계를 영어로 얘기하면 PPBES 제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P는 플래닝, 기획 단계를 의미하고, 두 번째 P는 프로그래밍, 계획 단계, 그리고 세 번째 B는 버지팅, 예산 편성 단계, 그리고 마지막 E는 익스큐션, 또 다른 E는 에밸류에이션, 익스큐션은 집행, 에밸류에이션은 분석 평가, 이런 단계로 이루어지고 진행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가 자주 국방을 수행하면서 전체 국가 예산 프로세스 내에서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자원의 적절한 배분과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이 국방기획관리 체계를 미국으로부터 들여와서 우리 환경에 맞도록 발전시켜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방사업은 크게 무기체계 사업과 비무기체계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무기체계 사업은 일명 다시 얘기하면 방위력 개선 사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런 무기체계 방위력 개선 사업은 지상장비, 또 해상, 공중장비, 즉 전투력을 발휘하는 주요 장비, 화력, 기동, 또 지휘통신, 또 어떤 그 정보 자산, 뭐 이런 등등을 무기체계라고 하고, 비무기체계는 부대와 인원, 장비를 지원하는, 기능을 보완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비무기체계로서 달리 전력지원체계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무기체계든 비무기체계든 그 업무가 기획, 계획, 예산 편성, 집행, 분석, 평가 순으로 진행되는 그런 하나의 체계상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기획관리 체계는 1960년대 초에 미국의 존 F 케네디 행정부에서 당시 국방예산제도를 만들어서 미국도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또 여러 사용 간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한 경영관리 혁신의 방안의 하나로 채택했었는데, 우리 한국군도 이 제도를 들여와서 80년대 초에 시행한 후에 오늘날까지 발전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국방기획관리 체계에는 국방기획관리 기본 훈령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체계상에서 단계별 절차 및 기능을 알아보면, 우선 첫 번째 기획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요를 식별해서 소요를 요청하고 소요를 제기하고 소요를 결정하는 이런 업무 체계가 바로 기획 단계, 플래닝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적의 위협을 분석해서 국방 목표를 설정하고 이 국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방 정책과 군사 전략을 수립하고 이 국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 소요를 창출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바로 기획 단계, 플래닝 단계가 되겠습니다. 기획 단계 업무는 5년 이후에를 대상 연도로 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단계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주로 소요량과 또 획득 방법, 또 요구 성능, 작전 운영 성능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기획 단계에 검토하고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기획 단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5년 이후에 큰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서 이때는 예산은 반영이 안 되겠습니다. 아까 PPBES의 각 단계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늘 그 업무의 산출물이 나오게 되는데 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해야 될 문서가 있는데 기획 단계, 플래닝 단계에는 국방정보판단서, 국방기본정책서를 근간으로 하고 그리고 합동군사전략, JMS, 또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J4을 위 업무의 산출물로 되겠습니다. 지피지으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듯이 즉 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즉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이 단계 바로 기획 단계, 플래닝 단계가 되겠습니다. 5년 이후에 대상 연도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데 특히 기획 단계 아주 주요한 문서가 바로 J4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가 되겠습니다. 기획 단계 업무 수행 전체는 첫째, 적의 위협을 분석하고 위협에 대응하고 이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식별해서 군사전략을 수립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군사전략을 수립했다면 그곳의 하위 개념인 군사 합동 개념을 발전시키고 임무 수행을 한 최적의 군 구조를 결정하는 부대 기획으로 발전시키는 단계가 바로 기획 단계의 두 번째 업무 수행 절차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군사전략과 합동 개념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군사력 건설 및 유지 소요를 제기하는 단계가 바로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군사력 건설 소요와 국방 정책을 고려해서 어떤 국방 과학기술의 지능 정책을 수립하고 중장기 연구개발 소요를 발굴하는 네 번째 단계에 이어서 마지막에는 군사력 건설 소요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장기 차원의 기본적인 임무 및 기능별 세부 정책을 발전시키는 것이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국방기획관리체계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프로그래밍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래밍 단계는 5년 이내의 국방사업에 대해서 각 사업별 소요와 또 그 소요에 따른 예산을 연결시키는 그런 내용이 계획 단계에 이루어지는 주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무형의 전력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군사력 건설 및 유지 사업을 동시에 반영하고 연도 예산 편성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계획 단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특히 국방 사업에 대해서 계획 단계 업무를 추진하면서 최종 산물은 국방 중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 단계 업무는 5년 이내에 추진돼야 될 사업을 식별해서 이 5년 이내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기획 단계에 반영됐던 사업이 해당 시간이 지나서 해당 연도가 5년 이내에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계획 단계 업무로 변환되어서 더 발전시키고 또 예산과 같이 연결을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특히 계획 단계의 산출물의 문서 중에 중요한 것이 국방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아까 기획 단계의 주요 산출물을 합동군사전력목표기획서 제2사업이라고 한다면 계획 단계의 주요 문서는 바로 국방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중기계획은 5년간을 대상으로 매년 작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2022년도라면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계획 수립과 또 관련된 문서를 반영하는 작업을 24년까지의 대상 기간에 있는 사업을 하나하나 발전시키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내년이 되어서 21년이 되면 대상 기간이 내년부터 2014년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2015년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이렇게 또 한 단계 한 단계 시프트 되어서 대상 기간이 늘어나고 이런 작업은 매년 수행되겠습니다. 아까 기획 단계, 플래닝 단계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런 업무는 합동참모부에서 그런 업무를 수행합니다. 계획 단계 업무는 방사청이 생기기 전에는 국방부에서 주도적으로 수행을 했고 2007년부터 방사청이 생긴 이후부터는 계획 단계 업무를 실질적 업무를 방사청에서 하고 최종 종합하고 확정하는 것은 국방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정책부서다, 야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국방기획관리 체계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제대의 부대를 정책부서라고 얘기하고 야전에서 있는 그야말로 이런 업무를 하지 않는 교육훈련이라든가 기타 다른 부대 활동을 하는 부대를 바로 야전부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계획 단계 업무가 끝나면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단계는 대상 연도가 바로 1년을 대상 연도로 하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 업무도 매년 연도가 진행될수록 매년 반복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신규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업의 우선순위가 떨어져서 아예 삭제될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축소되거나 또 확대될 수도 있는 다양한 그 변화 요인이 매년 고려가 되어서 이제 그런 업무가 수행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단계라고 하면 우리 국가 예산이 바로 이런 예산 편성 단계를 거쳐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각 정부 부처의 모든 예산을 종합해서 기재부에서 확정을 해서 매년 12월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통과가 되면 당해 연도가 되면 그대로 예산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방 예산도 국가 예산 체계의 국방부의 한 분야로서 다른 정부 부처와 동일한 절차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내년도 사용되어야 된 예산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편성하고 또 조정하고 또
신규 사업에 대해서 반영하고 하는 과정이 바로 예산 편성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은 당연히 5년을 단위로 해서 추진되었던 국방중기계획상에서 이제 내년도로 다가와서 대상 연도가 되면 예산 편성 대상 연도가 되면 더 계획을 발전시키고 확정적인 예산을 이제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단계의 추진 절차는 기준 연도 사업과 소요 재원을 검토 조정하여 사업별, 비목별 필요한 예산을 구체화시키고 또 반영해서 이때는 예산 획득 논리의 근거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예산 획득 목표를 달성하면서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단계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예산 편성 단계의 역할이 방금 내가 얘기한 이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단계를 수행하면서 산출되는 산출물은 경상운용사업 예산요구서,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요구서, 국방부 예산서의 방사청 예산서 이런 것들이 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경상운용사업 예산요구서는 주로 부대와 인원 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때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방 예산의 한 80% 가까이는 다 경직성 경비로서 급여라든가 피복, 급식 이런 부분으로 편성이 됩니다. 경직성 경비는 부대와 장비, 인원이 생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산을 경직성 경비라고 합니다. 대체로 경상운용사업 하면 물자, 장비, 보급, 급여,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방위력 개선 사업하면 아까 얘기한 무기체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은 계획체계에서 작성한 중기계획서에 기초해서 예산 당해년도 부분의 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이제 정부 예산 편성의 지침을 따른다는 겁니다. 정부 예산 편성의 지침은 정부 부처가 모두가 하도록 기준안을 만들어서 이제 그 지침에 맞춰서 예산 배정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반영이 되면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국회 승인을 받아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집행 단계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제 당해년도가 되면 그 해당 사업을 집행하게 되고 추진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편성된 예산을 갖다가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을 집행할 때 2월과 전용을 억제하고 반영된 예산을 적절히 또 활용해서 군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것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산을 절약한다고 국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또 어떤 부실 사업으로 를 초래하거나 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정상적인 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바람직한 집행의 결과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과 예산 집행 보고 예산 이월 및 결산을 하는 절차가 집행 절차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집행 활동을 해도 그 산출물이 있는데 그 주요 문서는 국방 예산 배정 계획서, 월변 재정 보고서, 예산 결산 보고서 이런 사항들이 집행 단계의 주요 문서가 되겠습니다. 이런 단계를 마치면
최종적으로 기획 단계부터 집행, 운용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서 진행된 사항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했는가를 분석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분석평가 결과는 다시 피드백되어서 다른 사업에 또 유사 사업에 그런 사례나 시행착오가 잘 반영되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과 교훈을 도출해서 사업춘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데 목표가 있겠습니다. 특히 분석평가는 라이프 사이클 전 기간에 걸쳐서 분석평가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분석평가는 대체로 어떤 OR이라든가 또 계량적, 수리적 이런 시뮬레이션, 모델링 이런 등등의 MNS 등을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분석평가의 결과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평가의 주요 문서는 방위력 개선사 분석평 업무 실무 지침서로부터 집행 성과 결과서 보고로 이렇게 각 단계별 분석평가 결과가 주요 문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방기획관리 체계상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와 기능 등에 대해서 알아봤고 국방 획득의 원칙은 첫 번째 성능이 보장돼야 되고 또 적기에 전력화되고 또 이런 사업들은 국산화에 기여가 돼야 되고 또 경제성이 보장되고 운영 유지가 보장돼야만이 국방 사업의 목표를 달성해서 효율적인 군사력 건설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국방기획관리 체계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군의 어떤 조직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기획 단계는 주로 합동참모본부에서 지상전력, 공중전력, 해상전력 즉 합동참모부는 육해공 또 해병전력 해서 육해공 해병대에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계획 단계 주로 이 업무는 아까 내가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최종적으로 종합하고 조정 통제하는 것은 국방부지만 실질적인 사업은 이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 사업에 대한 계획 단계 업무도 수행하지만 전력 지원 체계에 대한 또 계약 업무라든가 또 이런 업무도 또 수행합니다. 그래서 계약관리본부라든가 이런 데서 물자 또 급식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조달 업무도 중앙 조달 업무 역할도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분석평가는 전 기관에 전 단계별로 전부 수행한다고 했는데 따라서 육해공 해병대는 이 분석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두어서 각 단계별 분석평가를 해서 문제점과 교훈을 도출하고 또 피드백시켜서 다음 사업에 반영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분석평가에서 그 요원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어떻게 말하면 군의 브레인들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다음 주에 다음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